한국 수돗물을 마신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인 룸메이트 때문에 3년간 아시아인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게 된 독일 남부 출신 안나 슈타인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부모님과 몇 개월간 등을 진 안나는 결국 한국인 룸메이트 서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안나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인을 그토록 거부했던 독일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물이 바꾼 안나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면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요. 안나, 내가 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떡해? 라고 묻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로텐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곳이에요. 관광객들은 와, 동화 속 마을 같다라고 감탄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정말 답답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안나 집 딸이 또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라는 소문이 금세 퍼지거든요.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목공소를 운영하세요. 안나야, 우리 가업을 이어받아라라고 하시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넨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크게 반대하셨어요. 여자아이가 혼자 큰 도시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냐면서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설득했고 결국 미넨 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부모님도 인정하셨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미넨의 월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거든요. 제일 허름한 원룸도 한 달에 800유로는 들어가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안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추첨에 당첨됐어요. 한 달에 300유로면 되니까 부모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거든요. 환경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이었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숲.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나중에 도시로 나와 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공을 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리웨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외에는 공용 주방을 사용하고 나서 절대 뒤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튄 가스레인지, 음식 찌꺼기가 낀 싱크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빡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냄비에 음식이 타서 눌어붙어도 그냥 싱크대에 담가두고 며칠씩 방치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개인위생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사흘에 한 번 정도만 머리를 감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머리를 자주 안 감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리웨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원래 이게 정상이야. 너무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상해. 중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샤워 후 욕실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바닥에는 긴 검은 머리카락들이 물에 젖어서 그물처럼 엉켜 있고 비누 찌꺼기와 샴푸 거품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거든요.
거울에는 물방울 자국이 그대로 말라서 하얀 얼룩이 생겼고, 수건은 바닥에 떨어뜨려도 그냥 주워서 다시 사용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냉장고였어요. 리웨이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며칠씩 방치했거든요. 곰팡이가 핀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상한 과일에서 나는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진동했어요. 한 번은 정말 참다 못해서 리웨이, 이거 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곰팡이가 피었어요라고 말했더니 리웨이가 아직 먹을 수 있어 라면서 먹지도 않고 방치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옷 관리였어요. 리웨이는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갈아입었거든요. 사용한 속옷들이 침대 옆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결국 저는 매일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했어요. 냄새가 정말 심했거든요. 리웨이 특유의 채취와 빨지 않은 옷 냄새, 거기에 상한 음식 냄새까지 섞여서 정말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우리 방에 놀러 와서도 안나, 여기 냄새가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면서 금세 나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3개월 정도 참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리웨이에게 말했어요. 리웨이,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조금 더 청결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용 주방이나 욕실은 사용 후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리웨이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어요.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안나, 넌 너무 예민해. 이 정도는 정상이야. 중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살아. 너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위생관념의 문제인데 저를 이상하다고 말하다니요.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너 문제예요 라고 말했지만 리웨이는 독일 사람들은 정말 까다로워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매일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안나야. 조금만 참아봐라.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딸이 그렇게 예민한 애가 아닌데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후로 저와 리웨이 사이는 더욱 멀어졌어요. 인사도 거의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주방을 사용할 때는 리웨이가 없을 때를 골라서 사용했고 욕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상 같은 방을 쓰면서도 완전히 따로 사는 생활이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고 성적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방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공부할 공간도 부족했거든요.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버티면서 최대한 늦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리웨이가 갑자기 다른 기숙사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중국인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리웨이가 이사를 간 후 일주일 정도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숨쉬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주방도 욕실도 제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냄새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사감 밀러 씨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올 예정이야. 이번에도 외국 학생이고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라고 들었어.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또 아시아에서 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밀러 씨는 이번 학생은 한국에서 온다고 하네. 환경공학과 전공이니까 너와 같은 과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절친 마리에게 전화했어요. 마리야, 새 룸메이트가 또 아시아에서 온대. 이번엔 한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야. 또 리웨이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마리는 안나, 모든 아시아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야. 한국은 중국이랑 다르다고 들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단정지었어요. 아시아면 다 비슷하겠지. 제발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하지만 제가 아직 몰랐던 건 이 새로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올까요? 새로운 룸메이트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후 3시쯤 복도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방 문을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어요. 또 리웨이 같은 사람이면 정말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지만 정말 깔끔해 보이는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옷도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리웨이에게서 나던 그 역한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서윤이에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목소리도 맑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어. 리웨이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저는 안나예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혹시 며칠 지나면 본색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서유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게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옷은 종류별로 포장되어 있고 화장품들은 크기별로 작은 파우치에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정리를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서윤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해요.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더 신경 써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웨이와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며칠만 지나봐 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서윤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은 정말 볼거리였어요. 자신의 책상 위에 화장품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옷장에는 색깔별로 옷을 걸었어요. 심지어 공용 냉장고에 들어갈 자신의 음식들을 위해 투명한 정리함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사람 음식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요. 냉장고를 함께 쓰니까 깔끔하게 해야죠 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속으로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리웨이도 처음에는 괜찮은 말들을 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윤의 세면용품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놓인 걸 보니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더라고요. 각각의 라벨까지 붙어 있어서 순서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다 매일 써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아침에 6단계, 저녁에 7단계 루틴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라고 말했더니 습관이 되면 15분이면 돼요. 피부 관리는 정말 중요해서요 라고 했어요. 첫날 저녁, 진짜 시험의 시간이 왔어요. 서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리웨이처럼 욕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올까 봐서요. 제발 깨끗하게 써줘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40분 후 서윤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욕실로 들어가 보니 처음보다 더 깨끗해져 있었거든요.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고 거울도 반짝반짝했어요. 심지어 배수구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용한 후에는 항상 정리하고 나와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도 나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첫날이니까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도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서윤은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7시에 세안과 스킨케어를 했어요. 저녁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고 일주일에 2번은 헤어팩까지 했거든요. 머리를 매일 감아도 괜찮아요? 독일에서는 이틀에 1번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감지 않으면 더러워요. 한국에서는 매일 감는 게 기본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처럼 생수를 사서 돌아왔는데 서윤이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안나, 왜 매번 물을 사와요? 하루에 6병씩 사는 것 같던데 수돗물은 석회질 때문에 못 마시잖아요. 독일은 원래 그래요.
마시면 맛도 이상하고 속도 안 좋아져서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서윤이 갑자기 싱크대로 가더니 수돗물을 컵에 받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윤아,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석회질이 많아서 몸에 안 좋아요. 라고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윤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정수기보다 더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 세수나 양치도 수돗물로 해요? 당연하죠. 한국 수돗물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깨끗해요. 독일 물이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네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독일이 선진국이니까 물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더 좋다니요? 그럼 한국에서는 생수를 안 사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서는 거의 안 사죠.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맛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서윤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샤워할 때도 피부가 안 거칠어져요? 전혀요. 오히려 한국 물로 씻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독일 와서 제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거든요. 물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샤워 후 피부가 가렵고 거칠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윤 말을 들으니 그게 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도 뻣뻣해지지 않아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머리 감고 나면 정말 부드러워져요. 여기서는 컨디셔너를 2번씩 써야 해서 불편해요. 3주일째. 서윤이 제게 스킨케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안나, 피부가 많이 거칠어 보여요. 독일 물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쓰는 제품 한번 써볼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네, 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가르쳐준 스킨케어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먼저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세안하는 더블 클렌징부터 시작했어요. 왜 2번이나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다음 단계 제품이 잘 흡수돼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다음은 토너, 에센스, 세럼 순서였어요. 각각의 제품을 바를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문지르면 안 돼요 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더라고요. 가장 신기했던 건 에센스라는 제품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에요. 토너와 세럼 중간 단계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라고 설명했어요. 발라보니 정말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서윤이 알려준 대로 스킨케어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났거든요. 친구 마리가 안나, 뭔가 달라졌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윤아, 이 제품들 다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독일에서도 살 수 있지만 가격이 2배는 비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한국 화장품 가격을 보여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50유로 하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15유로 정도였거든요. 한국이 화장품도 유명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K-뷰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특히 스킨케어 기술은 정말 발달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용 공간 사용법이었어요. 주방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그릇은 바로 설거지하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까지 깨끗하게 닦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서윤아, 매번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이 쓸 걸 생각하면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의 영향으로 저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바뀌었거든요. 사용한 공간은 반드시 정리하고 개인위생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리웨이 때문에 생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아시아 사람들도 나라마다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서윤이 한국 음식을 해준다고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맛도 맛이지만 요리하는 과정이 정말 깔끔했어요. 재료를 손질할 때마다 도마와 칼을 씻고
요리 중간중간에도 정리를 했거든요. 리웨이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요리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은 더 신경 써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 김치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독일에서는 진짜 김치를 구하기 어려워서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나도 한국에 가면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서윤을 통해 본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인 나라 같았거든요. 물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서윤이 말하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 곳일까? 혹시 서윤만 특별한 건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서윤과의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던 그때 정말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갑자기 제게 말했거든요. 안나, 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같이 와서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을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 리 없었거든요.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폭풍 같은 반대가 쏟아졌어요. 뭐라고? 한국에 가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크게 울렸습니다. 안나야, 너 미쳤니? 그런 위험한 곳에 가겠다니. 아빠, 한국이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서윤이 말하기로는 그 애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시아는 다 똑같아. 가난하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야. 어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제발 그런 무서운 생각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엄마,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 학기만.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왜요?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필요해?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서윤이, 안나,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봐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를 뚫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민행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기숙사 로비에서 만났는데 아버지의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나, 우리가 직접 와서 말한다. 한국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엄마가 밤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그런 멀고 위험한 곳에 간다고 하니까. 엄마, 한국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텔레비전에서 본 게 전부잖아. 그럼 아빠는 한국에 대해 뭘 아세요? 직접 가보신 적이나 있어요? 안나,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내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냐?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결국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용돈도 끊는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부모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거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니까 정말 지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기숙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안나야,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제가 살이 빠지고 지친 모습을 보시고 정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안나야,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내 마음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때 서윤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의 룸메이트 서윤입니다. 부모님이 서윤을 처음 보시는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요. 부모님이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서윤의 독일어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안나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안나는 제가 독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독일어도 가르쳐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거든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독일보다 훨씬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치안도 정말 좋아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아는 아시아와는 다른 건가? 네.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높아요. 그리고 제가 안나를 모든 면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때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한 지하철.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서울의 모습입니다. 안나가 생활할 곳이에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음식은 어때요? 우리 딸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서양 음식도 많고 안나가 좋아할 만한 건강한 음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안나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부모님이 서윤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셨는데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지시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서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 부모님이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서윤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우리 딸을 잘 돌봐줄 수 있나요? 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안나가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나야, 정말 가고 싶니? 네. 엄마, 정말 간절해요.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건이 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매주 화상통화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야 해.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약속할 수 있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안나야, 정말 조심해야 해. 엄마는 내가 없으면 정말 못 살아라고 하시며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안나야, 아빠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정말 서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놀라운 나라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까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한국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서윤이, 안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줬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2, 3월 후면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출발 일주일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미넨에 오셔서 안나야, 우리도 함께 한국에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정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살 곳을 직접 봐야겠어.
그리고 서윤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어머니도 안나야, 엄마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졌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024년 3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아버지가 놀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독일 공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는데 부모님께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독일보다 훨씬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나야, 여기가 정말 아시아가 맞니?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서윤이 웃으면서 네, 한국은 이런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의자에서 한 남성이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옆에 비싼 노트북과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자도 괜찮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윤이 당연하다는 듯이 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놀라셨어요. 독일에서 저렇게 하면 10분도 안 되어서 없어질 텐데 지하철 안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여성들이 밤늦게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 봐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샤워였어요.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정수 필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윤이 말렸습니다. 안나,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수돗물 정말 좋아요. 정말요. 그냥 써도 돼요? 서윤이 수돗물을 컵에 받아서 마시는 걸 보여줬어요. 맛도 좋고 정말 깨끗해요. 반신반의하며 수돗물로 세수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이 부드럽고 깨끗했어요. 독일에서 느꼈던 그 까칠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부드럽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더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전혀 뻣뻣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항상 컨디셔너를 많이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샴푸만 써도 머리가 부드러웠거든요. 엄마, 아빠, 여기 물 정말 좋아요. 저는 흥분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직접 써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정말 독일 물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첫날 저녁, 서윤이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음식이야.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서윤이 제안했어요. 한강공원에 가볼까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였어요. 독일에서라면 절대 나가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도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윤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밤에도 정말 안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산책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심지어 혼자 운동하는 여성들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 밤 11시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 어머니도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서윤이 말했어요. 치킨이랑 맥주 시켜서 여기서 먹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서윤이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보여주면서 네, 한강공원까지도 배달 와요. 정말 빨라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서윤이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자마자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운데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정확히 20분 후 배달원이 한강공원까지 와서 치킨을 전해줬어요.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빨리 배달이 와.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강 건너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나야,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엄마도 그래. 정말 놀라워. 독일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안나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걱정은 돼. 하지만 이 나라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안나야, 엄마도 이제 안심이 돼.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사흘째 서윤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독일어를 못하셨지만 서윤이 통역해주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안나가 우리 서윤이를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도 우리 딸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하셨는데 서윤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처럼 돌봐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게 된다니요. 일주일 후 부모님이 독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아빠,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특히 그 밤에 한강에서 치킨 먹으면서 느꼈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다니.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안나야, 여기서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해. 엄마도 한국이 마음에 들어. 그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들 보고 정말 놀랐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웠지만 서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피부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독일에서 항상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어요. 안나,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서윤이 말해줬을 때 저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물 때문인가 봐요. 제가 말했더니 서윤이 그럼요. 한국 물은 정말 좋거든요 라고 했어요. 2달째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안나야, 내가 정말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매일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전해요. 3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서윤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우리도 그럴 줄 알았어. 한강에서 치킨 먹을 때부터 느꼈거든. 정말요? 어머니도 안나야,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뭔들 안 되겠니?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 걸 우리도 봤잖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2번은 독일에 와야 해. 그리고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갈 거야. 다시 한강에서 치킨 먹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리웨이 때문에 생긴 편견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셈이니까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한국을 정말 좋아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올 때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특히 그 안전함은 정말 대단해라고 감탄하십니다. 물이 바꾼 제 인생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도 매일 아침 수돗물로 샤워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한국에서 저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